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 간단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치매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치매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치매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건 치매 증세가 일어나는 것엔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래요. 음, 이 시점에서 살짝 개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단어 치매, 말 그대로 풀이하면 바보, 바보쯤 되나요? 음, 어른이 바보가 되는 병이라고 풀이하기도 하던데요. 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치매는 병명이 아니고 일종의 증상. 그러니까 어른이 바보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증상에 대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어, 간지를 뇌전증으로 바꿔 부르는 것처럼 치매도 언젠가는 인지증, 신경인지 장애 같은 병명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직은 국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치매란 말이 통상적으로 쓰이니까 저도 아직은 치매라고 부르고 있지만요. 사실 치매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인간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래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60세 이상이 되면 치매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나이가 더 들수록 그 증가폭이 가팔라지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는 환갑잔치 하는 게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환갑잔치가 거의 사라지고 칠순, 팔순 잔치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예전엔 환갑을 넘기는 게 경사스러운 일일 정도로 드문 일이었는데 100세 시대가 된 요즘은 70세가 되어도 노인정 가면 어린 사람으로 취급받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수명이 긴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병원 가기 가장 쉬운 나라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 최고 수명을 누리게 될 우리는 머지않아 확률적으로 가까운 어른 4분 중 1분은 치매에 걸릴 거라니 결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의미에서 치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치매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인데요.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뇌 속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건 혈관의 퇴행성 질환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된 것이죠. 그 외에도 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것, 또 갑상선 기능 저하, 외상에 의한 뇌손상, 그러니까 이건 뇌에 가해주는 충격,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미국에선 미식축구 선수들의 뇌손상에 대한 어, 치매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기 키울 때 흔드는 거 있죠. 비행기 태우기, 뭐 놀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외에 신경 감염, 매독 같은 수두증, 뇌종양, 기생충 감염 등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라맘님의 경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치매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울증.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울증은 뇌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정말 꼭 치료를 하는 게 좋았는데요. 저는 그 시기를 오래 놓쳤고요. 음, 젊을 때부터 협심증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50대가 되면서 고혈압도 생기시고요. 60대엔 자주 쓰러지셨는데 급히 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어머니 주민등록증에 그 어머니 병명을 적어둬야 했어요. 그 병명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라맘의 경우는 이렇게 혈관성 치매에서 시작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그때에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으면 평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변비가 심하셨는데요. 과자, 사탕, 라면 같은 것을 많이 드셨고요. 물을 적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변비는 장은 물론 뇌에도 독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적극적인 관리를 했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면증도 있어서 수면 유도제를 자주 드셨는데 불면증도 치매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치아가 썩 좋지는 않으셨어요. 결국 60대 되시면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요. 저는 효도한다 생각하고 기천만 원을 들여서 해드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특히 심장도 안 좋은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잇몸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 잇몸 이식 수술도 하고 또 그게 한쪽이 되면 또 다른 쪽 또 잇몸 이식 수술하고 뭐 이러면서 거의 1년을 넘기며 진행됐었거든요. 그 긴 시간 식사도 제대로 하실 수 없었어요. 노인이 끼니를 제대로 드실 수 없는 기간이 길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혜롭게 효도하시기 바래요.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임플란트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요. 연세가 있으시고 임플란트를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한다면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시력 저하와 청력 저하. 노인이 되면 당연하기도 한데요. 저도 요즘은 안경 안 쓰면 휴대폰도 못 보거든요. 제가 동영상 편집을 휴대폰으로 하는데 매번 오타를 잡지 못하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기도 해요. 안경 바꿀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라맘은 젊으실 때부터 이명도 있었고 청력도 약해서 예전처럼 잘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약간 유전적인 건지 저도 좀 귀가 좀 약하거든요. 하지만 이 마지막 세 가지 치아가 부실하고 시력과 청력이 약해진다는 걸 단순한 노화로만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생활 속에서 예, 이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뇌의 자극이 확실하게 줄겠죠. 그러면 뇌가 나빠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어요? 음, 오늘은 라맘의 치매에 영향을 준 많은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요소들을 좋은 방향,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결국 라맘의 치매 증세가 천천히 진행되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